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계절 가을에 제가 읽었던 소설책 15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소개해 드렸던 책이 아닌 다른 책들로 가져와 봤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염연아 작가님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출판사는 단비청소년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총 6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은 접선이라는 글입니다. 접선은 자신이 누나가 있다고 행세를 하면서 다니는 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책의 모든 글은 자신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여기는 청소년들의 시점에서 쓰인 책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미나 루이스타 작가님의 샵 좋아요의 맛으로 출판사는 푸른숲 주니어입니다. 샵 좋아요의 맛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다시피 SNS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평범해서 절대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주인공 마리에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에는 자신이 원래 친했던 친구와 그리고 유튜브가 유명해지면서 사귀게 된 새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데요.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제 생각만큼 잘 풀어내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존 그린 작가님의 The Fault in Our Stars로 우리나라에서는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린 헤이즐과 그리고 농구 선수인데 다리가 다쳐 인조다리를 하고 살아가는 어거스터스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친구이자 암에 걸린 환자인 아이작의 모습도 굉장히 따뜻했던 책이었는데요. 아프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가는 모습이 애틋했던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이자벨 스털링 작가님의 These Witches Don't Burn으로 우리나라 번역본은 없습니다. 이 책은 마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판타지 책이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이 주인공 하나 역시 마녀인데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해나는 이제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위치헌터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 추리를 벌이는 해나의 이야기인데요. 해나 말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되게 특색 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일리노 에스테스 작가님의 The 100 Dresses로 우리나라 번역본은 100벌의 드레스입니다. 이 책은 그림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이 스토리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좋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왕따입니다. 주인공 완다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왕따라는 주제를 옷 또는 드레스와 관련된 소재로 풀어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크리스타 반 돌처 작가님의 안녕 아빠 여기는 지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주인공 제임스가 아빠와 대화를 나눌 때 늘 하는 말인데요. 왠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 책은 SF 미래과학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미래 지구는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에 임명받은 아빠를 둔 제임스가 아빠와 한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가진 이웃집 소녀 아스트라와 제임스와의 관계도 재미있으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개가 중간에 갑자기 느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 이마이 마사코 작가님의 우리는 마요네즈가 아니에요로 출판사는 탐입니다. 제목이 왠지 독특하죠? 이 책은 3명의 고등학생들이 광고 대행사의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신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을 수 없다며 귀엽게 말하는 문장이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마요네즈가 아니에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대행사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단지 소설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광고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책은 이경화 작가님의 Just a Moment로 출판사는 탐입니다. Just a Moment는 제목 그대로 Just a Moment라는 가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Just a Moment는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도 않고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작가님의 실화라고 하니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은소홀 작가님의 5번 레인으로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5번 레인이라니 왠지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이 책은 수영 관련 도서입니다. 수영 관련된 책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참신했어요. 수영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라이벌도 있고 같은 팀의 동료들도 있는 어엿한 수영부원입니다. 이 수영부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세요. 다음은 박건 작가님, 윤태현 작가님의 올리브 가지를 든 소녀로 출판사는 양철북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전쟁 당시 살던 파라가 세계 2차 대전 당시 살던 유대인 소녀 아디나가 남긴 일기를 읽게 됩니다. 아디나의 일기라니 왠지 안내 일기를 떠올리게 하죠. 파라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아디나의 일기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김동식 작가님, 조영주 작가님, 정명석 작가님, 정혜연 작가님, 정건우 작가님의 귀문고등학교 미스터리 사건 일지로 출판사는 블랙홀입니다. 귀문고등학교 미스터리 사건 일지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귀문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총 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편집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은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서도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도 있고 좀 괴담 같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도 섞여 있어요. 그 다음 책은 타니아 로이드치 작가님의 누가 내 모습을 훔쳤을까로 출판사는 별숲입니다. 학교에 있는 CCTV에 찍혀 사생활 침해를 당한 도미니카가 감시 카메라의 안 좋은 점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감시 카메라의 나쁜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책의 관점이 되게 새로웠고요. 그리고 도미니카는 굉장히 당차고 예술적인 캐릭터라서 이 스토리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은 수진 닐슨 작가님의 내일은 해피엔딩, 우리 어떻게 가족이 된 걸까로 출판사는 블랙홀입니다. 이혼한 엄마와 둘이 사는 애슐리와 엄마를 떠내보낸 아빠와 함께 사는 스튜어트가 두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게 된 이야기입니다. 가족, 죽음, 따돌림 같은 아주 많은 사건, 사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와 애슐리는 정반대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가족이 되면서 친해지는 이야기가 유쾌하고 재밌었던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 정은숙 작가님의 내일 말할 진실로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내일 말할 진실은 7편으로 이루어진 단편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글은 손바닥만큼의 평화라는 글으로 남매의 편지 스토리입니다. 어린 여동생이 군대를 간 오빠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린 여동생은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오빠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빠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런지 굉장히 장난스러운 말투 때문에 읽기가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 다음은 김예랑 작가님의 완득이로 출판사는 상비입니다. 완득이는 워낙 유명한 책이라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싸움을 너무나 잘하는 완득이가 선생님 똥주, 전교 1등 윤하, 키가 작은 아버지 등과 살아가는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완득이가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좀 거리감이 느껴졌었는데 갈수록 완득이가 겉은 거칠지만 속은 따뜻한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책 읽는 계절 가을에 제가 읽었던 책 15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린 책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